이제 다시 리그 모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일요일 밤 11시에 토트넘 홈에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2연패로 순위가 추락하면서 4위, 아스톤 빌라는 상승세를 타면서 토트넘보다 1점 뒤진 5위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도 아스톤 빌라를 넘지 못했고 현재 순위 싸움도 치열한 데다 올 시즌도 여전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빅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의외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홈에서는 득점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건가요? 아스톤 빌라는 부상자도 별로 없이 리그 팀 득점이 맨시티 다음 2위 팀입니다. 하필 토트넘의 수비가 매우 헐거워졌기 때문에 이번 13라운드 실점을 안 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와킨스와 루이스의 파괴력은 나이어 벤뎁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토트넘이 올 시즌 시작할 때 센터백 2명을 영입해야 한다고 했었고 그때 리스트들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낯설었던 많은 수비수들 이름이 엄청나게 언급되면서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반더벤이 영입 확정되면서 토트넘의 적응도 잘하고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해 놨는데 첼시전에서 한꺼번에 악재가 겹치면서 로메로는 퇴장, 반더벤은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됐죠. 특히 반더벤의 부상은 예상보다 심각해서 올해 안으로 복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내년 1월이나 2월은 되어야 복귀할 수 있다는 엔즈 감독의 인터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빅매치들에서 반더벤, 로메로가 빠질 거라고 상상도 안 했다 보니 더욱 치명적이라 느껴집니다. 토트넘은 당장 다가오는 아스톤 빌라전도 문제지만 아직 리그 일정이 한참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센터백 영입은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영국의 많은 언론들은 내년 1월에 토트넘에 영입하려는 센터백들의 후보를 또다시 마구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올해 여름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로이드 켈리, 에드몽 탑소바, 토신 아다라비오요 이런 이름들도 다시 나오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선수들도 있어서 혹시나 반더벤 같은 영양가 높은 센터백일 수 있으니까 그 선수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기사를 보면 토트넘이 원하는 수비의 기준을 알 수 있는데 토트넘은 왼발잡이 센터백을 원하고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현재 클럽은 어떤 발을 쓰는지와 상관없이 영입 명단을 짜고 있다라면서 반더벤을 대체하려면 왼발잡이가 필요하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엔지부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웬만한 수준의 스피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력한 영입 후보 중 한 명은 우루과이 국적의 세바스티안 카세레스입니다. 카세레스는 1999년생의 국가대표 수비수로 키는 183cm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민첩성과 대인 방어 능력이 뛰어난 선수죠. 그 증거로 이번 11월 A매치 기간에 아르헨티나와의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에서 메시의 대인 수비를 맡아 무실점에 성공하면서 많은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멕시코의 클로브 아메리카 소속인데 이미 토트넘은 300만 파운드를 제안했다가 한번 거절당한 상태라고 하네요.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은 카세레스의 토트넘 이적설을 전하면서 최근 2달 동안 A매치 대표로 출전하면서 이 선수가 보여준 활약을 정리해줬는데 자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10월에 우루과이가 월드컵 5회 우승국인 브라질을 꺾은 경기에서 카세레스는 비니시우스, 네이마르, 제주스를 침묵시켰다. 이번 달에도 폼을 유지하면서 현 챔피언이 아르헨티나를 2대0으로 이긴 원정 경기에서 메시와 알바레즈를 멈춰 세웠다라면서 전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2달 연속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의 출전 경험은 없지만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아스날 등 B클럽의 주전 공격수들을 잘 막아낸 카세레스는 최소 430만 파운드에서 600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들 거라는 게 이 매체 예상입니다. 한화로는 69억에서 97억 사이인데 이 정도면 그냥 돈 아끼지 말고 100억 써서 깔끔하게 데려오면 좋을 듯 합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말로는 보급형 로메로라면서 로메로와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라고 하는데 로메로는 메시가 인정한 전 세계 최고 수비수니까 이와 비교되는 자체가 꽤 좋은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현 아르헨티나 감독은 비엘사인데 리즈를 맡았을 때에도 보여줬듯이 수비보다 공격에 미친 광인이라고 불리는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세레스가 수비 전술의 영향으로 원 실력보다 더 잘하게 포장된 건 아니고 분명 선수가 가진 잠재력은 있어 보입니다. 남미에서 공신력이 매우 높은 기자로 알려진 페르난도 에스퀴벨은 토트넘에 다시 한번 카세레스 영입 제안을 할 거라고 봤는데요. 토트넘은 카세레스에 대해 300만 파운드를 제시했지만 클로브 아메리카는
500만 유로 이상을 원한다. 멕시코 클럽은 카세레스의 가치를 700만 유로에 가깝게 평가하고 있다. 토트넘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의 관심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나폴리에서 500만 유로의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토트넘도 최소 그 이상은 부를 듯 하네요. 네. 또 다른 후보는 루마니아 국적의 센터백인 세레이 소속의 라드 드라구산입니다. 이 선수는 반더벤보다도 한 살 어린 선수로 키 191cm에 몸무게 80kg으로 피지컬은 카세레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명문 클럽인 유벤투스에서 유소년 생활을 했던 만큼 유럽 축구에도 더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는 선수죠. 현 소속은 제노아인데 로메로 역시 제노아에서 임대 포함 2시즌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드라구시는 반더벤과 비슷하게 피지컬이 좋고 스피드도 꽤 뛰어난 선수라고 하는데요. 유스 시절에는 오른쪽 풀백을 볼 정도로 주력이 좋고 드리블 이후 크로스도 하는 등 피지컬 이상의 속도와 스킬을 보유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반다이크와도 많이 비교를 하는 탓인데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이라면 바로 공격력인데 올 시즌 제노아에서 12경기에 출전해서 1득점 1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노아의 재계약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이탈리아의 투토 메르카토에 따르면 3천만 유로에 이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올 1월에도 영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들도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하네요. 루마니아 매체인 파나틱은 드라구신의 에이전트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 에이전트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영국에 가서 여러 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최근 런던을 방문해서 거의 매주 중요한 팀들과 미팅을 했다. 이적이 가까워지고 있다. 뉴캐슬, 아스날, 토트넘과 대화를 했다라면서 구체적인 팀들을 언급하기까지 했죠. 유벤투스와 제노아를 거쳤다는 점에서 소속팀은 로메로와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고 플레이 스타일은 반더벤과 더 비슷한 선수인데 태클을 꽤 거칠게 하는 듯 보이면서도 최근 3시즌 동안 퇴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3천만 유로가 아깝지 않게 제대로 쓸 수 있을 듯 합니다. 카세레스와 드라구신의 몸값을 합쳐도 4천만 유로가 안 되다 보니 토트넘은 무조건 두 선수 모두 영입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한편 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리그 재개를 앞두고 영국의 옵투스 스포츠와 인터뷰를 나누면서 최근 토트넘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밝혔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때가 왔을 때 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등 내부와 외부에 있는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라면서 오히려 현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한 겁니다. 모두가 토트넘이 위기라고 하는데 엔지 감독은 반대로 즐긴다라. 그만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선수 및 스태프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엔지 감독은 최악의 악몽이 된 첼시전 이후에 자신의 코치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움찔한다면 사람들은 왜 계속 라인을 높였는지, 왜 계속 공격적이었는지, 왜 압박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물을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이 추구하는 축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선수들과 함께 지금 철학에 올인하자고 선언한 거죠. 과연 아스톤 빌라전 때도 엔지 감독의 말처럼 또 닥치고 공격 축구를 할지 걱정되지만 어떻게 해서든 다이어는 치우려고 하는 그 노고는 높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